보세요. 이 어디로 가느냐 그러면요. 이제 역사의 중심이 대서양이 아닙니다. 영국이 이끌고 가던 시대가 끝납니다. 또 그 다음에는 미국이 끌고 가던 시대가 끝납니다. 서양의 시대는 끝납니다. 내가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영어 열심히 배우세요. 아직도 한동안은 아니 해가 그렇게 싹 넘어갑니까? 한참 석양에 비키다가 가는 거죠. 그럼 가는 건 해가 넘어가는 건 사실이니까. 그렇지만 영어하는 시대가 갑니다. 나도요 한평생이 영어를 배웠습니다. 영어해야 산다. 그런 시대. 아니 더욱이 해방되고 나서 곧 영어 아닙니까? 그야마 영문과도 다니고 서양 역사도 공부하고 그러면서 살았습니다. 그래 나 같은 사람의 시대가 갑니다. 이제 왜 그런가 하면요, 이제는 영어보다 어쩌면 한국인에게는 중국어가 더 중요하고 한국인에게는 일본어가 더 중요할지 모릅니다. 세 나라가 같이 살아야 되니까. 그런 중에도 제일 어느 그 중에 한 나라가 1588년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의 해군이 스페인의 무적 함대를 무찌르던 1588년 이후 영국이 끌고 나왔는데 영국이라는 나라밖에 유럽에 없은 게 아닙니다. 프랑스도 있고 독일도 있고 뭐 네덜란드도 있고 여러 나라가 있는데 왜? 영국이냐? 작은 나라입니다. 섬나라입니다. 보잘것없어요. 그런데도 영국이 뭔가 그걸 차지하게 됩니다. 그 리더십을 가지게 돼서 영어가 지나간 여러 백 년 동안 공용어 아닙니까? 영어가 공용어죠. 불어가 외교 서클에서는 많이 쓰인다 하지만 불어는 아니죠. 독일어가 학술어로 의사들은 처방할 때 독일어로 했습니다. 그러나 독일어의 시대가 아닙니다. 불어의 시대가 아니고 영어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영어 배우는 사람이 많고 지금도 길을 쓰는데 영어를 배우지만 늦었어요. 영어를 잘해서 필요하던 시대가 자꾸만 가고 이제 새 시대가 오는데, 그러면 어떤 나라가 새로 등장하는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되는 기준이 뭐냐? 이것은 여러분이 각자가 다 가슴속에 매일 새겨두어야 이 세계사 강의를 들은 보람이 있는 겁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 그럼 제일 중요한 건 우리에겐 한국의 문제입니다. 한국이 어디를 향해 가느냐? 이게 한국사 시간이 아니라도 세계사는 한국사를 위해서 있는 거지. 한국이 세계사를 위해서 있습니까? 우리의 일이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러면 세 가지가 중요하다. 그것을 이건 교과서에 1, 2, 3, 4로 적어서 여러분이 매일 기억해야 되는 것은 새로운 시대, 태평양이 중심인 태평양 시대의 제일 그것은 자유민주주의의 수준이 높은 나라가 돼야 한다. 그래야 태평양 시대의 주역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야 일본이 못하는 일, 중국이 못하는 일이 한국이 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제일 중요한 요건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쓰고 북을 해봐서 이게 뭐야? 자유민주주의 해야지 그 공산 독재, 뭐 1인 독재, 1당 독재도 아니고 그런 사회를 만들어가지고 어떻게 역사에 앞으로 향해서 나갈 수가 있느냐? 자유민주주의를 해야지. 그러니까 황장엽 없이 생각이 우리하고 같은 것이 자유민주주의로 통일이 돼야지 공산화가 되면 안 된다. 역사의 반역자가 된다. 그래서 그이가 자기 가족은 다 죽이고 자기 혼자 살아서 와서 얼마나 스노이 보드 타고 지나간 두 정권 하에서 얼마나 학대받았어요. 눈에 가시처럼 저번에 와가지고. 그러나 오늘은 나이가 한 80, 한 대딱 됐을 거예요. 그러면서도 조국이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길이 있어야 되는데 나는 대한민국에 망명한 거 아니요. 나는 대한민국이
이 나라의 이 정체성을 확보할 수 있는 유일한 나라지. 대한민국이 내 조국이죠. 그렇게 말해서 얘기가 되는 거 아닙니까? 무슨 뭐 딴소리 하는 거 없어요. 근데 그걸 그렇게 못 살게 하더니 지난번 보니까 통화일보에 크게 났어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뭐 인터뷰도 하고 뭐도 하고 강연하는 내용도 하고. 그래서 내가 그걸 읽으면서 야, 정권 교체된 것을 이제서 실감하게 되는구나. 그것이 작금의 상황이니까 앞으로 이제 민주주의만 하면 됩니다. 북한도 민주주의만 하면 됩니다. 그걸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우선 대한민국이 민주주의 수준이 높아야 될 테니까 지금 이 뭐 여당도 싸움만 하잖아요. 여당도 왜 갈라서느냐 말이에요. 왜 누구 파가 따르고 누구 파가 따르고. 그것도 혈이상에 있는 일본의 계파 그거하고 달라요. 우리나라 계파. 이건 뭐 서로 죽이려고 덤비니까 말이요. 이거 청산하고 자유민주주의 원칙에 있어서 무슨 여당이 하나 돼야 되는데 이 반대당인 야당도 하나가 돼서 민주주의 원칙만은 지켜줘야 그가 민주주의 할 거 아닙니까? 아니 장외투쟁은 왜 자꾸 하려고 그래요? 국회가 집도 좋고 거기 방도 있고 그런데 거기 가서 하지. 투하면 밖에 나가서 하겠다. 그게 왜 그런지 아세요? 다수결의 원칙을 그거 가지고는 자기네들이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다수결의 원칙을 밟는 하나의 방법이 장외투쟁입니다. 되지 않아요. 나갔다가 다 돌아옵니다. 왜? 호응하는 놈이 있어야지요. 미디어법을 호응을 안 해요. 우리가 이 지방에 5개 도시도 다 돌면서 강연했습니다. 우리 이 주장입니다. 모여드는 사람이요. 큰 강당에도요. 아래 위치에 꽉 찹니다. 이 단위에까지 다 올라옵니다. 열렬합니다. 에? 그 부산에 한 번 갔을 땐 비 오는 날인데 폭풍도 부는 날인데 그 가본 사람은 다 느꼈어요. 야, 이런 열기가 어디 있냐. 대구도 그렇고요. 다 그래요. 왜 그러냐? 국민은 벌써 이거 무슨 장외투쟁 그 시대에 뒤떨어진 거 아니야. 가서 투표할 때 손들거나 눌러서 표가 모자라면 치는 게 민주주의죠. 지고 싶지 않다. 그럼 뭐야? 폭력으로 하자. 간사는 점거하자. 이게 민주주의 하겠어요. 그래가지고. 근데 그 세력이 또 되는 거예요. 아, 요새 아니 그 야당 국회의원들이 다 사표 낸다더니 말이야. 한 놈도 내질 않고 말이야. 비둥비둥 하는데 왜들 그래요? 말한 대로 하지. 안 해요. 내가 그때 그랬어요. 두고 봐라. 한 놈도 사표내고 나가는 놈 없다. 역사에 없어요. 말만 그러지. 그러니까 이 장외투쟁 때 민주주의 해야지. 왜 장외투쟁을 합니까? 아니 비 오는 날 저 시청 앞 광장에 왜 비 맞고 앉아있어요? 국회의원이래요. 20-30명이 그러고 앉아있어. 야, 그래가지고 어떻게 자유민주주의를 합니까? 이것이 여러분의 숙제입니다. 여러분이 이 나라를 맡아서 끌고 나가야 되는데 자유민주주의 해야 된다. 두 번째가 좀 거짓말 안 하고 좀 남의 생각도 해줄 줄 아는 도덕적인 한국을 만듭시다. 그것이 조건입니다. 부정부패 이것은 원수입니다. 거짓말 이건 원수입니다. 왜 이번 상황을 보면서 분개하는가 하면은 왜 전부 정직하지 못하냐 말이야. 그럼 그렇게 말하고 싶지 않으면 김대중 대통령 내가 대통령이 되는데 물러나요. 예? 물러나라고 그랬어요. 저건 뭐 독재자에 물러나라. 그걸 다 잊어버리셨습니까? 생각나지만은 말만 안 했다. 그러면 가만히 있지.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요. 사실대로 얘기해야지. 위대한 인물이었습니다. 느낄 때 얘기해야지 말이 통하죠. 국민이 혼란한 거예요 지금. 우리는 어디를 가느냐 이거. 어? 그러니까 정직한 사람들이 지도자가 돼야 됩니다. 거짓말을 안 한다. 사회가 바로 되려면요. 장사하는 사람이 이 말, 백박, 뭐 이 잣대 이런 걸 속이면 안 돼요. 그대로 해야지. 예?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세요? 해방 후에 말이요. 연필이 나오는데 앞에하고 뒤하고만 이
까만 게 들어가 있고요. 안에는 없어요. 이런 사회 못 쓰잖아요.